애플이 홍콩 경찰의 행동을 추적할 수 있는 홍콩맵 라이브라는 앱을 앱스토어에서 취하한 것에 대해 미국 연방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공동으로 지난주에 애플이 중국 정부의 뜻을 헤아려 홍콩맵 라이브를 삭제하기로 한 회사의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우리는 애플이 시장 접근성보다 가치를 중시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홍콩의 기본 권리와 존엄성을 위해 싸우는 용감한 남성과 여성과 함께 서기 위해 결정을 뒤집도록 가장 강력한 용어로 촉구합니다. 라고 팀 쿡 애플 CEO 앞으로 서신을 보냈습니다. 홍콩맵 라이브는 시위 참가자들이 인터넷상에 올린 정보를 모아 경찰의 위치, 최루탄 사용 여부, 위험 상황 등을 알려주는 앱입니다. 애플은 이 앱의 판매 승인을 거부했다가 결정을 뒤집고 판매를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에 애플이 홍콩 깡패를 돕는다 라며 애플의 결정을 비판하자 다시 아이폰에서 해당 앱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애플은 앱이 개인 경찰을 표적으로 삼거나 경찰이 없는 장소의 물건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삭제 이유를 설명했지만 홍콩 현직 의원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앱 개발사는 사용자들이 이 앱을 사용해 경찰을 공격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애플을 향한 홍콩 시민들의 여론은 분노로 가득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팀 쿡 애플 CEO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투자 확대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비영리 단체 그레이트 파이어의 데이터에 따르면 애플은 지금까지 2200건에 이르는 앱을 중국 앱스토어에서 삭제하고 있으며, 최근엔 홍콩과 마카오 아이폰에서 대만 국기 이모티콘을 사용 못하게 하고 홍콩 시위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했던 미국 언론사인 쿼츠의 앱이 중국의 앱스토어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2656억 달러, 한화로 약 315조 원의 매출 중 20%나 되는 510억 달러, 한화로 60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미국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은 중국 검열에 반대하며 중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는 가운데 애플은 중국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며 중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애플의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 다른 미국 IT 기업들처럼 중국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애플은 현재 아이폰 등 자사 주요 제품의 90%를 중국에서 생산 중인데 12월 15일부터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자제품에 대해 10%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기에 해외 생산을 늘려야 하는데요. 인도 폭스콘 공장에서 아이폰 XR 모델을 생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마지막 중국 스마트폰 공장을 문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로컬 업체들의 무서운 추격으로 인해 점유율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래도 2016년 시장 점유율은 5%였는데요. 사드 보복으로 인해 중국 내 애국 마케팅이 벌어지면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0.7%까지 떨어졌고 결국 철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삼성전자의 탈중국에 대해 경쟁사인 애플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삼성이 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치계의 압박까지 받게 된 애플의 팀 쿡 CEO가 매우 곤혹스럽겠네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두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건 애플인가 봅니다. 애플이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현재 벌어지는 무역전쟁에 피해를 입지 않을지 아니면 큰 내상을 입을지 흥미진진하네요. 아이폰 인기가 매우 높은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최근 애플의 아양은 이것뿐만이 아니라서 중국에 목덜미를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벌어들이는 돈이 워낙 크다 보니 현재 애플은 양심보다는 돈을 선택했다고 봐야죠. 애플의 팀 쿡 CEO는 자유나 민주주의보다 돈을 선택하고 공산주의 국가에 영혼을 팔았다.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 간접적으로 이익을 주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버는 돈이 적다면 손해를 감수하고 발 빼겠는데 발 빼기에는 너무 손실이 크다 보니 중국에 협조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지금처럼 중국에 협조적이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스티브 잡스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회담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스티브 잡스라면 어떻게 했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지금처럼 중국에 몰빵하진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한 기업에 현지에서 반정부적 행동을 하라고?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중국의 검열에 반대를 했으니 못할 것도 없죠. 미국 당국의 테러 대책을 위해 테러리스트의 아이폰을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주제에 중국 정부의 앱 삭제 요청에는 즉각 따르는 애플. 이 댓글을 팀 쿡이 보면 뭐라 변명할지 궁금하네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라고 할까요? 앞으로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에도 굽신거려야 할 것 같은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